이유들을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단순하게 이 차트는 그 오늘 지난주 움직인 부분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여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맞고 올라간다고 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밑으로 빠지면은 뭐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처럼 그래서 그 테크니컬 가기 전에 일단 파생 상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엄청나게 3월물 많이 만기 미결제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만 컨트랙,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5만 2천 컨트랙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풋이 많다. 그래도 아직도 당연히 풋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콜옵션도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옵션 쪽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특히 S&P.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많이는 안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게 2가 아니라 OI예요. 오픈 인트레스트가 43만 컨트랙이 목요일 날까지 있었는데 행사된 게 8만 7천 개가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20%가 행사가 됐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8만 4,800 계약이 있었는데 8만 2천 개, 10%도 안 되는 옵션만 행사가 됐어요. S&P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스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풋옵션이 6만 계약이 남아 있었는데 1,600개, 결국 2, 3%밖에 행사가 안 됐어요. 풋옵션을 샀던 사람은 다 날렸다는 얘기죠, 거의. 만기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콜은 오히려 53%나 행사돼서 오히려 콜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 그리고 콜은 의외로 가까운 쪽을 샀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까운 쪽. 예, 이렇게 멀리 있는 OTM을 안 하고 풋은 이렇게 멀리 있는 OTM을 하니까 맨날 그냥 0으로 끝나고 그야말로 보험료 날린 걸로 끝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콜들은 가까이 올라가면 벌려고 해놨던 포지션들이 수익을 좀 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이제 텀 스트럭처 기간 구조 보시면은 이제 3월물이 없어졌죠. 그래서 6월물이 맨 앞이고요. 6, 9, 12 내년 3월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죠. 이건 이제 좀 만개 길게 남은 거니까. 그래서 텀스트럭 자체가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 보통은 이게 월이 넘어갈 때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적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노멀한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텀스트럭처도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뒷부분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12월물에 대한 거는 약간은 매수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 12월물에는 약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2월물로 이제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연말 해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변동성 레인지로 보시면 22랑 21.5에서 1% 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플랫화, 평평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막 이상하게 생겼던 건데 제자리로 이렇게 다 내려왔고 여기 뒤쪽은 좀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올라왔고 그래서 결국 그림 모양 사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서 12월물 수요가 좀 있는 매수하는 수요가 있는 모양새가 그려져서 S&P랑 유사해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장단기 텀스트럭처나 이런 모양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변동성도 정상화돼 가고 있는 느낌? 이거 전체적으로 약간만 레벨 다운하면 정상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 이제 6월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건 위클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만기 걸로 봐서는 지금 오히려 약간 지난번과 다르게 푸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미결제 약정이. 그래서 8,800 3,800, 3,700 쪽으로 모여 있어서 지금 3,900이니까 조금 하락을 했을 때는 엑셀레이션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2 시그마 바운더리거든요. 그래서 3,800이나 3,700도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갈 레인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S&P 같은 경우 이제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은 2 시그마 레인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아래로는. 그리고 오히려 위쪽으로는 미결제 약정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존재는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월물 같은 경우는 3,500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3,500까지 되면 이런 레벨에선 트리거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콜 쪽으로 또 지난주처럼 바이어스가 돼 있죠. 예. 13,000이 제일 커요. 제일 많아요. 지금 12,600이니까 12,650 정도 되니까 13,000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트라이하면 이 근처까지 갈 수 있을 수도 있다. 트라이는 해보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지금 매수하는 플레이로는 이런 옵션들로 돈 벌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30 이상이면은.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6월 물들은 25니까 아직도 변동성 그래도 그냥 적정한 레벨 25 수준이면 적정하잖아요. 나스닥이 25면. 네. 그래서 20하고 25 사이면 약간 매수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풋 쪽도 약간은 증가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니까 이거는 1500들도 좀 있어요. 네. 지금 12000인데 1500들도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는 이제 테크니크 이게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그림이고요. 요게 이번 주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었는데 월화수목금이 있었는데 월화수목금 요 그림 제가 맨 앞으로 그래서 가져갔던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그린 거 보시면 저점 연결시켜서 놨었고 요게 찍은 거였고 이게 이번 주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거 뚫렸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밑으로 긁까 안 긁까 했는데 그냥 이거라고 치고 전저점 연결하고 뚫렸다고 치자 그러면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내려가면서 산다였는데 여기 이 빨간색 150, 121선 다면 산다였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37 레벨에서 반등을 해버렸어요. 반등해버리고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고점이라고 했던 레인지를 뚫고 더 가버렸죠. 그러면서 고점을 여기 연결한 선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변동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임플라이드랑 리얼라이즈랑 이제 거의 붙었어요. 그죠? 11가짜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랑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유동성 위기들, SBB 파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제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시적절하게 빠르게 돌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안정화가 된 거가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볼큐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한 26.57이었는데 26으로 마감을 했고 약간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빅스는 약간 올랐고요. 빅스는 좀 이제 주식이 좀 떨어졌으니까 지수가 이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57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규제의 신속한 대응이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유는 서브프라임도 한번 겪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러한 이제 리스크들을 관리를 해본 이제 매니먼트들이 있는 거죠. 옐런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빨리 의사결정을 잘한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S&P 지수 옵션 같은 경우는 하방 베팅을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상승 베팅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도 이미 뚫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도 올라가는 쪽으로 오히려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동성이 30이 넘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변동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그려드린 거는 약간 이제 데일리 차트로 유가랑 검정이 유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골드색이 골드예요. 예.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골드와 유가. 그 다음에 구리. 그럼 구리는 중국이 잘 되면서 뭐 경기 산다 그러면 구리 오르잖아요. 일단 아니야 그러면 구리 내리고. 그 다음에 기름도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벤트 발생하면서 금리 확 내렸죠. SBB 사태 발생하면서 지금 확 내려간 게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때 발생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침체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왜? 기름값이 완전히 빠지고 있죠. 예. 수급도 수급이지만 침체 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기름이니까. 그 다음에 금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죠. 예.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실제로 주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면 의외로 이러한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오히려 상승세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 개념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난번에 뚫고 내려간 다음에 이게 아래로 내려갔어야 돼요. 일로.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아무리 정부가 저렇게 한다고 해도 침체 더 위험해. 그러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다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점 연결한 저항선을 완전 갭으로 뚫어버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바운드 월요일 날도 바닥에서 출발해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끝내고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다. 거기다가 121선도 이거 빨간색 선 이것도 상승세로 돌았어요. 그 다음에 15일선 상승세로 돌았어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지수는 121선도 위에 있고 15일선에도 위에 있죠. 물론 121선하고는 약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면은 매번 그렸던 이 보라색 상승 채널 선 안에서는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장기 포지션 갖는 거는 약간 테크니컬리 보면 포지티브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름하고 골드하고를 연결해서 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쭉 올라가고 기름은 쭉 내려가고 여기도 결국은 계속적인
리세션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부분에서도 이미 지금 이게 근데 언젠가 하면 작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모건 스탠리 있는 아저씨는 이거 데드캣 바운스다 여기서 이제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였다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예. 1월 달, 2월 달 올라간 거 데드캣 바운스다. 이번에 이거 뚫리면서 밑으로 내려간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하고 지금 테크니컬하고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여기서 펀더멘탈리는 분명히 내려갔었어야 되는 느낌인데 이걸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싸웠을 경우에 이렇게 긴 차트로 봤을 때는 테크니컬이 이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펀더멘탈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펀더멘탈 뭔가 그러니까 뭐 뉴스들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걸 나중에 설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바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 이게 정부가 일으킨 방법이 이게 QE다 QE 아니다를 떠나서 돈을 풀건 안정화를 시키건 해서 시장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크니컬리 보시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엑싯은 약간 돈을 먹고 매수 있었던 걸 버텼으면 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엑싯 당하고 신규로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 물린 상태가 된 거죠. 한 300포인트 좀 안 되게 네, 물린 상태가 됐는데 원래 이거 뚫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보고 매매하는 거에서는 안 했어요. 저는 따라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노 포지션인데 현재로는 예, 지금 상태로는 열로 올라간 거여서 이거는 이제 페이퍼 트레이딩은 이거대로 그대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일단 일주일 치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썬 대로만 한다라고 쓴 대로만 한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여서 뭐 이렇다. 그래서 두 계약 지금 매도된 상태로 있다. 신규된 상태 내에서 여기서 딱 찍고 잠깐 빠졌다가 그냥 다시 그 다음날 난리치면서 올라가 버려가지고 로스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스컷은 혹시 모르니까 지금 있는 매도 포지션에 대한 로스컷 레벨은 어디에 둘래? 라고 했을 때 약간 여기 위선 이쯤 선에다가 내버려 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좀 빠져서 여기서 바이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 예,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있는 거는 그냥 거의 번전 수준이죠. 275에서 229에 나오니까 거의 뭐 똔똔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엑싯을 하고 이 투데이 이틀치 원 시그마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나와서 엑싯하고 그 레벨에서 아예 내기약을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약간은 아까 테크니컬 쪽에다가 더 선을 들어줘서 내기약으로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만약에 여기서 더 한번 뛰면은 윗부분에서는 여기 피보나치 38% 레벨이라 여기서는 걸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무 이제 급등에 가깝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신규 매도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크니컬로 예상을 하는 이제 전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뉴스 하나 정도 예, 볼 건데요. 일단 한번 또 질문 올라온 거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장세에서 진짜 나스닥은 진짜 잘 버틴 거죠. 네, 채권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는 제가 아까 설명을 소통한 행복님 드린 거가 정도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빅스와 연결된 옵션 계약들 예, 만기 맞기 때문에 네. 근데 빅스 옵션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수 옵션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빅스는 빅스로 했지 빅스는 볼러티티 수합, 베리언스 수합 뭐 이런 걸로 해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물량이 어느 정도 스트라이크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개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오펜하이머의 주식 파생 전문가 알론 로신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22일 날 옵션 만기를 계기로 네, 분명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옵션 변동성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급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예. 지금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빅스가 급등하면 증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증시가 하락하면 빅스가 급등을 한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항상 미리 사서 스마트 머니로 먹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 OTM 단기 옵션들을 선호하는 게 헤지 펀드들도 매수로는 단기 옵션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굉장히 한 번에 많이 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 해지하는 세력들이 그 방향으로 매수해서 더 사는 경우들이 생겨서 방향을 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게 하는 이제 헤지 펀드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꾸로 가면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오히려 마켓 메이커랑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뭐 빅스가 증시 변동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매수하지 않고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제로 DT 쪽, 그러니까 짧은 옵션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제 실제로 매수하는 옵션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빅스나 이런 것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유는. 네, 그 재미님. 네, 그냥 제가 저 모의로 해드리는 거는 그냥 생각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예니까요. 참고하셔서. 네, 복붙한 거 되게 저런 거 있으시면 홀릭스에다가도 올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아니면 저 링크 걸어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